인도의 위기 때문에 몰락한 기업도 있습니다. 또? 바로 인도의 가장 큰 기업, 릴라이언스입니다. 릴라이언스. 여러분들은 인도의 릴라이언스 하면 잘 모르실 거예요. 릴라이언스.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여쭤보면 바로 떠올리실 겁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이 참석하고 비욘세가 축가를 불러서 화제가 된 결혼식. 맞아. 그 결혼식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 예. 알아. 세계 그 결혼식. 집 딸이었죠? 예, 그 기업이 바로 릴라이언스. 아, 진짜. 이게 뭐야? 이게 집이야? 집도 있고 그 다른 호텔을 빌려서 한 연회도 있습니다. 나 이거 봤어. 힐러리 클린턴. 힐러리. 그러네. 이재용. 낯익은 얼굴이 보이시죠? 네. 어느 영화제보다도 셀러브리티가 많이 참석했다고 해요. 와우. 그 결혼식 주인공의 아버지가 바로 인도의 갑부이자 세계 부자 8위 무케시 암바니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끄는 회사가 바로 인도의 가장 큰 기업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입니다. 이 창업주가 지금 회장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 디루바리 암바니는 부유한 집안 출신이 아니에요. 17세 소년일 때 인도를 떠나서 예멘, 아덴으로 넘어갑니다. 그때 당시에 아덴은 무역항이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면 일자리를 얻고 내가 일도 배울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일을 하면서 약간의 시드머니를 모아서 인도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운 게 무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무역업을 해야겠다. 그렇게 무역을 해보자며 릴라이언스 커머셜 코퍼레이션스라는 회사를 차려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무역을 해보니까 요즘 폴리에스테르가 돈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걸 수입을 하기 시작하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근데 아까도 우리 대우에서 봤듯이 내가 수입을 해서 돈을 번 다음에 뭘 하고 싶죠? 내가 직접 만들어서 팔고 싶지, 이제. 예. 그죠? 폴리에스테르를 아주 원료, 업스트림부터 다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네. 그걸 이용한 합성 섬유를 만들기 시작해요. 예. 그러니까 무역에서 제조업으로 업종이 바뀌는 거죠. 예. 1965년에 섬유로 시작을 한 다음에 1973년에 옷을 만들어서 팔아요. 옷 브랜드. 그때 만들어서 붙인 이름이 바로 비말이라는 인도 최초의 현지 로컬 의류 브랜드. 어디나 가면 다 매장이 있는 그런 비말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요. 자, 이 이후부터 릴라이언스 대성장의 시대가 옵니다. 섬유에서 이제 업스트림, 석유화학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석유화학 하려면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워낙 돈도 많이 들어가고 수출입 허가,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때 스탠포드 MBA를 다니고 있던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야, 들어와.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사업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업을 접고 그때 돌아온 아들이 바로 무케시 암바니. 저 결혼식 혼주가 되시는 분. 예. 혼주. 잘았네. 자, 릴라이언스 창업주의 시대 1세대가 이제 막을 내립니다. 아버지의 시대가 가고 두 아들이 경영을 물려받아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게 뭐지, 위기가? 오늘은 왜 망했을까인데 위기가 항상 나와요. 위기는 망할 것 같은데, 느낌상. 자, 아버지가 유언장을 못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이게 문제네, 갑자기. 유언장이 없을 때 어떤 사태가 우려가 됩니까? 재산 싸움. 예, 경영권 다툼이 일어났는데 다행히 이 집안에는 어머니가 싹 정리를 해줍니다. 아들들한테 야, 넌 이거 이렇게 나눠줘요. 그래서 첫째 무케시 암바니한테는 이 집안의 사업에 가장 기둥뿌리가 됐던 석유화학을 줍니다. 그리고 둘째 아닐 암바니한테는 통신, 금융 등 약간 신사업 위주,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은 신사업 위주로 구획 정리가 싹 됐죠. 깔끔한데. 다행이네. 그런데 이 둘째가 집안의 문제로 사고를 좀 칩니다. 통신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사업이에요. 근데 이 통신 사업으로 승승장구를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 통신 사업은요, 우리도 몇 개의 회사가 있지만 주파수 할당을 받아요. 이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서 정치인, 관료 뭐 이런 연계된 대규모 스캔들이 터집니다. 일명 2G 스캔, 인도 역사상 최고의 스캔들이 당시로는 터집니다. 이 집안의 둘째 아들 아닐 암바니가 다 빚을 끌어다 부채를 조달해서 쓴 돈을 잘 안 갚고 그 빌린 돈으로 와이프한테 막 몇백억짜리 요트도 사주고 파티하고 뭐 이렇게 사고를 계속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계속 언론에 새어나갑니다. 게다가 완전히 배째라식이에요. 나는 돈이 없으니까 형이 갚아주지 않을까. 형이 부자니까 빚을 갚아줄 수는 있지만
사업을 재개하기는 힘든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게 되는 거죠. 자, 형과 동생 사이에 사업을 엄마가 분리해 줄 때는 서로 침범하지 말라는 예, 뜻이 있었을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무케시 안바니는 동생 사업 분야에는 뛰어들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통신 사업이 너무 성장 산업이야. 그냥 두기는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다른 회사를 인수하면서 통신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과감하게 완전 저가, 데이터 무제한 막 퍼주기. 옮겨야죠. 바꾸고 싶다. 이런 전략을 취합니다. 특히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데이터를 많이 써요. 집에 우리처럼 브로드밴드를 쓰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그냥 인터넷을 쓰다 보니까 데이터 용량을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무제한을 막 처음에 너무너무 무료로 3개월 쓰다가 야, 좀 더 써. 막 굉장히 싸게 제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입을 해서 늦게 뛰어들었지만 인도 시장 1위에 마침내 오릅니다. 후발주자에서 1위가 되는 경우는 통신 사업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무케시 안바니는 유통도 가지고 있고 이제 디지털, 통신 다 가지고 있고 커머스로도 가지고 있고 컨텐츠로 또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어요. 많은 사업 분야를 가지고 자신들만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보니까 기업 평가가 매우 성장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이 운영하는 회사는 페이스북 그리고 다른 글로벌 사모펀드 이런 투자자들로부터 어마어마한 투자를 받게 됩니다. 자, 아버지에게 천문학적인 재산과 거대 기업을 물려받았지만 첫째는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고요. 둘째는 말아먹었습니다. 안일한반이는 너무 안일했네요. 본인이 받은 거. 아니라면 안 되죠. 네. 본인이 받은 위기가 닥쳤는데 아니라면 안 돼요. 네. 자, 두 형제의 운명이 달라진 것에서 교훈을 얻어보자면 이런 경영자의 전략적 판단의 차이가 기업의 흥망성쇠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대의 변화를 빠르게 읽는 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빅토리아 시크릿이라고 아시나요? 빅토리아 시크릿 역시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해서 추락한 기업 중 하나인데요. 그래요? 빅토리아 시크릿 모델, 패션쇼, 무대, 막 화려하고 날씬한 모델들이 나와서 여성성을 드러내는 속옷들을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바디 포지티브에 역행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인기를 잃게 돼요. 요즘은 그렇게 빅토리아 시크릿의 패션쇼를 찾아보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매해 매출이 감소하다가 드디어 2020년엔 코로나 사태 여파로 역대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사건이 하나 터져요. 91년 자산 관리인으로 고용했던 사람이 앱스타인이에요.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나오실 텐데 앱스타인에게 전권을 위임을 해줬는데 이 대리권을 받아서 자기 맘대로 좀 어느 정도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 사용해서 그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앱스타인이 여성 모델들에게 자기가 이 재산과 많은 권리들을 쓰면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밝혀집니다. 심지어 미성년자를 유인하고 자기 호화 저택에 데리고 와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때 사용된 게 다 웩스너의 재산이었는데 그게 자기가 대리인이었기 때문에 웩스너는 사퇴를 했어요. CEO에서 사퇴를 했고 앱스타인은 감옥에 갔죠. 감옥 가야죠.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감옥에서 자살을 했지만 추락한 기업의 이미지는 회복되기 어렵습니다.